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고려 시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원간섭기와 고려 후기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고려 시대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네, 원간섭기 대외 관계에서 봤는데 마지막 시기에 가장 오랜 시기 전쟁을 했었던 나라가 우리가 몽골, 나중에 원나라가 되는 이 몽골이랑 가장 오랫동안 전쟁을 하죠. 그냥 전쟁을 한 기간만 거의 40년 정도 되고 나중에 원간섭기라고 하는 거가 거의 80년 정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120년 정도 우리는 원나라의 영향권 아래서 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때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문화 파트에서 한번 다시 나올 거예요. 네, 원간섭기하고 고려 후반부가 어땠는지 문제 한번 기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중 김방경과 대장군 인공수를 상국에 우리보다 위의 나라에 파견을 해서 표문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저 상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고려가 유지되는 내내 고려보다 위의 나라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게 이 원나라밖에 없죠. 나중에 우리가 원간섭기가 되고 나면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나라의 황제한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가 근래에 지금 좀 여유가 없어요. 왜 여유가 없냐면 일본 정벌에 필요한 거 너네가 우리한테 해달라고 한 거 그런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노약자들만 겨우겨우 농사 짓고 있어서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벌은 우리가 했던 게 아니고 이 동방을 완전히 정벌을 하고자 했었던 원나라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동쪽에도 일본이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정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원간섭기에 대한 얘기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한테서 조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죠, 고려가. 자, 그러면 탐구활동 주제 찾아볼게요. 삼전도비가 건립이 되는 계기는 이 원간섭기 시대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이 삼전도비는 조선시대에 병자호란이랑 연관이 되는 거니까 아니에요. 정동행성이 설치되는 배경을 살펴본다. 이 정동행성,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랑 바로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심관 제도가 시행된 원인을 조사한다. 이거랑 관련 없죠. 사심관이라고 하면 그 왕건이 지방의 지역의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인데 이 후삼국을 통일할 때 경주 지역에 있었던 이 마지막 왕이었던 김부를 경순왕 김부를 그 지역의 사심관으로 또 임명을 한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거는 요거랑 상관이 없는 주제고 조위총의 난이 전개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조위총의 난, 김보당의 난, 무신정권 때 일입니다. 무신정권에 반발하면서 일어났었던 거고요. 권수 정의 결사문이 작성된 목적을 파악한다. 이거는 불교계 쪽의 정화운동이기 때문에 진울이 운영을 했었던 여기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주제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문제. 다음 상황 이후에 이거 뒤에 전개된 사실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고려의 태자가 배알을 하니 배알이 뭐냐면 아랫사람 또는 아랫나라가 이 윗나라의 왕을 보러 오는 거예요. 만나러 오는 거죠. 쿠빌라이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쿠빌라이 원나라죠 원나라. 쿠빌라이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고려의 세자가 스스로 오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하였다. 고려는 비록 소국이나 20년간 군사를 동원했어도 아직 신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닌데 고려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싶어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는 아직 왕이 되지 않았던 그 태자를 배알을 하라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강화도의 천도에 있었던 고종이 그때는 세자이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훗날의 원종을 이 쿠빌라이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쿠빌라이가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화의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원간섭기라는 이름으로 원나라 공주하고 우리나라 왕자가 결혼을 해서 사돈관계를 맺고 이 부마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거 뒤에는 원간섭기가 펼쳐지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자, 그럼 맞는 거 고를게요.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도입되는 거 한참 이전입니다. 4대 임금인 광종 때 하는 거잖아요.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다.
김보당의 나는 무신정변이 있고 나서 몇 년 뒤에 이 무신들에게 반발을 해가지고 일어났었던 왕을 복위시키려고 했었던 운동이에요. 이거랑 관련이 없고 이전이죠. 이재현이 만건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 만건당은 원나라 수도 연경에 설치가 됐었던 거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학자가 그쪽의 유학자들하고 교류를 하는 건 원간섭기가 진행이 되고 나서 가능한 얘기겠죠. 충수광 때 일입니다. 요거가 이 뒤에 나올 수 있는 풍경이겠네요. 묘청이 중심이 돼서 서경천도 운동하는 거 이거보다 이전이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를 하는 거 이거 이제 최씨 무신정권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아니죠. 이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제일 적절한 것은 기철의 친척 기산만이 권세를 믿고 불법적으로 남의 토지를 빼앗았기에 정치도감에서 그를 잡아서 장을 치고 하옥을 했는데 20일 만에 죽었다. 그러자 정동행성에서 여기 정동행성 이문소에서 정치도감 관리들을 잡아 가두었다. 왜냐하면 기철이 대표적인 이 집안이 권문세족이었기 때문에 원나라에 붙어서 하는 원나라의 친원파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 원나라가 액션을 지금 취해준 거죠. 권문세족이 등장하는 이 시점은 원간섭기네요. 원간섭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농사직서를 편찬하는 학자는 조선 전기에 나와야죠. 세종 때 일이잖아요. 초량외관에서 교육하는 상인도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 후반부의 일입니다. 후반. 도평의사사에서 회의를 하는 관리는 원간섭기에 볼 수 있네요. 3번입니다. 원래 도병마사라는 게 있었는데 원간섭기가 되면은 이거를 도평의사사로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국정 운영을 다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원래는 군사랑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데 역할이 커진 거죠. 나중에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약간 비변사처럼 역할이 좀 비대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장각 검서관으로 근무를 하는 서얼. 이거 규장각이라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 후반에 이거 정조 임금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 시기로 넘어가야 돼요. 빈공과 응시를 준비하는 육두품의 유학생. 이거 신라 하대의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최치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당나라에서 시행했었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 빈공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으로 도평의사사에서 회의를 하는 관리가 원간섭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찾아주시면 되고 4번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맞는 거. 이것은 수령옹주의 묘지명입니다. 왕족인 왕원의 부인이었던 그녀는 남편을 일찍 잃고 3남 1녀를 홀로 키웠으나 딸이 공녀로 원나라에 끌려가고 나서 그 슬픔으로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났다. 수령옹주가 살았던 요 시기에는 많은 여성들이 공녀, 곡물로 바치는 여자 이걸로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원간섭기죠.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었던 공녀 차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옳은 거 고를게요. 농사직서를 편찬하는 학자는 조선시대 넘어가야 볼 수 있어요. 조선 세종. 초조대장경을 조판하는 장애는 요 시대에 볼 수 없죠. 이거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거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니까 저 앞선 시기 고려 현종 때 일이에요. 거란 시기 일이니까 이거 아니고요. 정동행성에서 회의를 하는 관리는 볼 수 있네요. 1번 원정을 추진하느라고 만들었었던 정동행성. 3번이 답이고 삼강 행실도를 읽고 있으려면은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되고요. 백운동 서원을 만드는 것도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3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5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화면의 그림은 천산대렵도에 그려진 변발과 호복을 한 무사입니다. 이러한 머리 모양과 복장이 지배층 사이에서 유행한 시기. 이것도 원간섭기죠. 왜냐면 변발이 반만 대머리하고 머리 이제 따는 머리하고 호복은 오랑캐 옷이란 뜻입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오랑캐 옷인 거죠. 몽골의 복장과 머리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고 자 원나라에 해당하는 거 원간섭기 이 옳은 거 고를게요. 윤관이 동북 구성을 쌓은 거는 여진을 정벌했었던 시점이죠. 권문세족이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최고 권력기구를 장악을 했던 시기가 원간섭기입니다. 2번이 맞는 답이고 정중부등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하는 것 무신정변이 일어났었던 그 시기고요. 초조대장경을 만들어서 국난극복을 기원하는 건 거란이 침략했을 때 일이고 만족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하는 거 이것도 무신정권 시기인데 최씨 무신정권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6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한 태자께서 돌아와 왕이 되신 것을 알고 있는가? 이 부마국으로 전락했었던 원간섭기네요. 변발과 호복 차림으로 돌아와서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네. 그나저나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일본의 원정이 더 큰 걱정이로군. 이 정동행성 같은 거 설치하고 우리한테서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자원을 갈취해 갔던 시기, 원간섭기 시기의 모습이고요. 자, 그럼 이 대화가 있고 나서 뒤에 뭐 있었냐? 찾아볼게요. 빈민구제를 위한 흑창이 처음 설치되는 거 태조 왕건 때입니다. 이 뒤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참 전이죠. 망이 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는 거는 무신정권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하층민의 봉기입니다. 아니에요. 더 앞선 시기예요. 김부식 등이 왕명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거 문벌귀족의 대표격이죠. 한참 앞선 시기에 있어야 됩니다. 김보당이 의종 복위를 주장하면서 난을 일으켰다. 김보당의 난. 무신정변 일어나고 나서 바로 몇 년 뒤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거 앞전 시기에 볼 수 있는 거죠. 유인후, 이자춘 등이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였다. 쌍성 총관부 수복하는 거, 요거 수복하는 거는 공민왕 때 일인데 공민왕은 한참 뒤쪽 시기에 한창 원간섭기가 진행이 되고 나서 뒷부분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해당되는 왕이 되겠습니다. 요 뒤에 나올 수 있는 거는 5번밖에 없겠네요. 5번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찾아주시고 7번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조일신이 전 찬성사 정청기 등과 함께 기철, 기륜, 기원, 고용보 등을 제거할 것을 모의하고 이들을 체포하게 하였다. 기원은 댕공, 목이 베이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갔다. 지금 보니까 기철을 비롯한 세력들이 숙청되고 있네요. 기철은 권문세족의 대표격인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들을 숙청했었던 거 공민왕의 개혁입니다. 공민왕이 등극을 하고 나서 개혁 정치를 했었던 시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시기는 일단은 우리가 원간섭기에 들어가서 공민왕이 등극을 해야 되는 원간섭기 시기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대몽항쟁을 꽤 오랫동안 했지만 결국에는 항복을 하고 개경으로 환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부마국이 되면서 원간섭기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거보다 뒤의 시기로 가야죠. 그래서 정답은 마가 되겠습니다. 요 시기만 들어갈 수가 있네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8번. 빈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밑줄군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얼마 전에 왕께서 기철과 그 일당들을 반역죄로 숙청하셨다고 하네. 기철이 죽었네요. 정동행성 이문소도 철폐하셨다고 하더군. 공민왕이죠. 공민왕. 더 이상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이제 전락을 해서 물론 이 사람도 노국대전 공주랑 결혼은 했지만 살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고려를 원상복귀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공민왕입니다. 맞는 거 고를게요. 경기에 한해서 과전법을 설치하는 거는 공민왕 뒤에 나오는 임금이죠. 공양왕 때 일입니다. 이제 고려가 거의 문을 닫기 시작하는 시점에 정지가 관음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도 공민왕 뒷시기에 나오는 일이 되겠고요. 우왕 때 일이죠. 자, 국정총괄기구로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이 교정도감 설치되는 거 최충원이 막 정권을 잡았을 때 일입니다. 스스로 교정, 별감으로 올라가죠.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 변정 사업이 추진되었다. 권문세족의 이 경제적인 기반을 끊어놓기 위해서 공민왕이 했었던 사업이 전민 변정 사업입니다. 신돈이 여기에 판사로 임용이 됐었죠. 4번이 답이네요. 4번. 망건당이 성립이 되어서 원과 고려의 학자가 교유하는 거 이거는 공민왕보다 이전 시기에 이제 초반에 원간섭이 시작됐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고요. 자, 8번의 공민왕 시기의 일로는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다루가치가 왕을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선지라 칭하고 지미라 하고 사라 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남하느냐. 이에 선지를 왕으로 짐을 고로 사를 유로 주를 정으로 고쳤다. 지금 내리는 거예요. 격하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먼 나라에 황제가 있는데 어떻게 네가 똑같이 황제가 쓰는 단어들을 쓸 수가 있니? 너는 한 단계 깎아서 해라. 이거 우리가 원나라 간섭기 시작되는 거. 원간섭기 시작했을 때 스타트하는 시점의 일이고 충렬왕 때부터 이렇게 돼요. 처음에.
충렬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가는 원간섭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네. 그러면 나는 뭐냐면 왕이 시해당하자 태후가 종실에서 후사를 골라 세우고자 하니 시중 이이님이 백관을 거느리고 우왕을 세웠다. 그럼 이 죽은 임금은 공민왕이네요. 그러면 공민왕의 죽음과 충렬왕의 이 등극 플러스 지금 여기에 원간섭기가 시작되는 시점과 공민왕의 사망 시점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포를 설치하는 거, 화포를 제작하는 거, 이거 뒷시기에 나오는 일입니다. 이거 우왕 때 진행이 되는 일이고요. 화포 제작하는 거 자체는 그러면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뒷시기부터 등장을 해야 돼요. 유인춘, 유인후, 이자춘 등이 쌍성 총관부를 다시 되찾는 거, 수복하는 거는 공민왕 때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요거가 공민왕이 죽기 전의 일이니까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는 거 무신정변입니다. 원간섭기 나오기 한참 전의 일이죠. 가예 이전이네요. 최후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장기항전을 준비하는 거 이미 여기 앞선 시기에 있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명이 천령이 설치에 반발을 해서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요동정벌 추진하는 거 나중에 정벌 자체는 이성계가 출진을 하고 우왕 시절에 최영이 이제 요거를 결정을 하게 돼서 요거 나의 뒷식입니다. 사이에는 못 들어가네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은 2번밖에 없겠네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명나라 황제가 말하기를 천령을 따라 이어진 북쪽과 동쪽과 서쪽은 원래 개원로가 관할했던 군민이 속했던 곳이니 그대로 우리가 있는 요동으로 소속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중원에도 큰 변화가 있었지만 은근슬쩍 원나라가 했었던 거를 명나라가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고려의 왕은 최영과 함께 이 사람 우왕입니다. 요동을 공격하기로 계책을 결정하였으나 감히 드러내서 말하지는 못하고 사냥 간다는 핑계를 대고 서쪽으로 해주에 행차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요동정벌이라는 게 나오는 시점이에요. 요동정벌. 자, 요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요동정벌이 들어오려면 실제로 최영 장군이랑 같이 계책을 정해서 요동정벌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요동정벌에 신흥무인 세력을 투입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신흥무인 세력은 최영과 같은 세력도 포함이 되고 사실은 최영은 집안 자체는 권문세족에 가까운 집안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무예나 이런 전투의 업적을 가지고 따로 좀 들어가기는 하죠. 사실은 왕의 장인어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떠오르는 신흥 세력 같은 거는 아니었지만 기득권 세력이지만 이때 최영이랑 같이 홍건적이나 왜구를 격파하면서 크게 성장을 했던 사람이 이성계입니다. 이성계가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명성을 얻었던 사건이 황산대첩이 있어요. 황산대첩. 여기 뒤에부터 최영의 눈에 띄어가지고 최영이 요동정벌을 계획을 하고 나서 이성계한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표에서 찾을 때에는 황산대첩 이후가 돼야 됩니다. 요 뒤부터 신흥무인 세력이 나오니까. 그리고 과전법을 실시하는 거는 공양왕 때 뒤시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또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는 여기랑 요거의 사이니까 하나밖에 남지가 않죠. 그러면 3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3번 다시기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맞는 거는 이번에 왕이 최영에게 명을 해서 요동정벌을 한다고 하네. 명나라 황제가 천령 이북을 일방적으로 명예 명토로 귀속시키려고 한 것이 원인이라더군. 자, 요동정벌 한다라고 소문이 지금 도네요. 이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를게요.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는 거 이거보다 한참 이전이죠. 몽골과의 전투보다도 한참 이전이니까 이거 아니에요.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서 여기만 읽어도 알 수 있죠. 거란의 1차 침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뒤가 아니라 한참 앞선 시기입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뒤에 올 수 있죠. 이 요동정벌 하라고 해서 최영이 이성계를 출전을 시켰는데 이 출전을 느릿느릿 가다가 위화도라는 섬에서 돌연 군대를 돌려서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나와야 되고요.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용장산성에서 항전을 하는 거는 이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고 나서 여기에 불복을 하면서 삼별초가 대몽항징을 마지막까지 해요. 이거의 이전 시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최효가 강화도로 천도하는 거는 대몽황된 가장 첫 번째 초반 시기예요. 처음 쳐들어왔을 때 바로 우리가 천도로 해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뒤에는 올 수가 없어서 정답은 3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12번 마지막.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명예 천령의 설치에 반발해서 팔도 도통서로 요동정벌을 추진했었던 땡땡의 초상입니다. 그는 요동정벌에 반대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우왕의 장인이었던 최영입니다. 최영 장군,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기도 한데 이 최영의 활동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홍산 전투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이게 또 최영이 사람들에게도 인지도를 얻고 했던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왜구를 물리친다. 이성계도 황산 전투에서 이런 거를 하고요.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하는 건 최무선이에요. 이건 최무선.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하는 거는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죠. 강조라는 사람이 있고요. 의종 보기를 도모해서 군사를 일으키는 거 동북면의 병마사였던 김보당이 하는 거죠. 김보당. 교정별감이 되어서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스스로 교정별감이 되었던 이 최충원의 얘기입니다. 최씨 무신 정권을 연 사람이죠. 그래서 최영 장군에 해당하는 걸로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기는 문제가 막 어렵지는 않은데 원 간섭기의 세력이 바뀌는 과정이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착취를 당했는지 이걸 좀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회번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